아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이 지지율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오늘부로 30% 밑창을 뚫었습니다. 자, 오늘 그 조원 CNI 여론조사,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해서 나온 조사인데 이건 제가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제도권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그 첫 번째 30% 추락 기사입니다. 저거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잘한다가 38.9%입니다. 이제 30%대로 떨어졌고요. 잘못한다가 57.9%인데 이게 그동안의 변화 추이를 보면요. 저기서 곧 보시겠지만 계속 4주 연속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란 그 꺾은선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잘하고 있다. 그래서 38.9%까지 떨어진 데 반하여 못하고 있다. 57.9%. 뭐 무려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20%포인트 차이로 확 벌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이 여론조사 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리얼미터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그 ARS 여론조사 기관도 보면 그저께 40.2%.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아예 40.0% 딱 걸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그냥 확 떨어진 다른 조사가 나온 건데 이거 다시 40 내지 50%로 회복하는 대통령이 보면 이명박 문재인 두 사람이 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은 계속 20% 10%로 훅 떨어져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30%는 통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레임덕 본격적인 레임덕 수치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거 앞으로 회복될 기미가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내가 보기에 최근에 그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자꾸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더 이상 추락하기 전에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면 전환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국면 전환이요? 네. 그러면은 국면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예. 부동산, 세제, 무슨 뭐 투자 등등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인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국면 전환을 하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정책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정책의 전환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예.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만이 소위 국면 전환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국면 전환이 됐느냐. 네. 이명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를 전부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 비서실장이야 전부 수석 들어갔다가. 어? 그리고 초기에 그때 임태희 비서실장을 아니 그건 처음에 했다가 예. 이 임태희가 아니라 서울대 교수든 맞아. 예, 그 류익 씨로 초기에 가다가 임태희로 그렇지. 국면 전환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분의 초기에는 국정 지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 프렌들리 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 프렌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업 프렌들리를 버려버리고서 이제 서민 위주로 가겠다고 한 거 그게 아니에요? 친서민 중도 실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국면 전환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국정 기조의 변화. 네,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초기에 내가 잘 되기를 갖다가 바랐던 사람인데 지금이라도 너무 늦기 전에 국면 전환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참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갖다가 내세우고 그거를 갖다가 현실화 시켜야만이 결국 가서 국민 전환이 되는 겁니다. 어? 지금 막연하게 뭐 지난 6월 29일 날 발표한 식으로 뭐 4,755조를 뭐 투자한다. 네. 뭐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일반 국민이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현실화돼 가지고서 일반 국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다가 빨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 이 지지율 하향 추세를 갖다가 멈추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예, 거기에 이제 그 결국 이 지금까지 흐름을 주도한 큰 정책 중에 하나는 부동산 아니었습니까? 그 부동산 정책이 지금 그 30% 밑창 뚫은 그 레임덕 위기에 추락한 그런 것을 제공한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당 정청이라는 데서 뭐 엊그저께 보면 1주택 과세,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직 개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아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잘 맥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근본적으로 후퇴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의 방향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맹목적으로 내가 한번 얘기한 거고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둔한 거라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어? 그 정치인은 예를 들어서 상황 변화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지. 그거를 못하면 경정은 낭종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아테누아타님이라는 분 부동산 세제는 왜 건드려? 이러면서 확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당 정청이 모여가지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좀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뭐 그게 좀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뭐 당청정이 모여가지고 했다는 게 뭐 세제를 좀 약간 무슨 완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건 국정기조 변화가 아니다. 예. 자, 말씀 나신 김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좀 궁금해요. 이분이 1년 전에 지난해 1월 달에 그 돌아다니면서 공약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 1월 달에는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올해 1월, 저기 보십시오. 저 2025년 1월 29일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 광장 유세에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낮출 필요가 있느냐?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 외에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저렇게 얘기를 하더니 올해 1월 달 1년이 지나서는요. 이렇게 씁니다. 아,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그래서 정부의 그 아주 강력한 힘을 신봉하는 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1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인식이 왜 이렇게 바뀝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고방식이 정상적이었었어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다. 이런. 그랬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세금에 대한 정상적인 사고로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가지고서 참모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은 야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잡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밤낮 세금이에요. 네. 그 과거에도 또 밤낮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당화 시키려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시는 것이 나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 그 누가 정상적인 이재명을 누가 비정상적인 이재명으로 바꿨느냐? 도대체 누가 머리에 그걸 심어줬느냐가 관료들이라 이거죠. 아니, 뭐 당연히 그런 거죠, 뭐. 아니, 과거에도 대통령이 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데 왜 당신들은 뭐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해당 부처에서 내놓는 것이 밤낮 세금이에요. 어? 그 내가 뭐, 몇 번을 경험을 해봐서 내가 잘 알아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요.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뭐 세상 사람 다 얘기하니까. 결국은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역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겠고 또 이쪽 경제관료 쪽에는 누구죠? 구윤철. 내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 세금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테고. 김용범이나 했다면 구윤철. 김용범하고 이 기재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또 방안을 냈다고 난 보네요. 근데 그분들 보면 대통령의 무슨 앵무새 같아요. 아니면 확성기라든가. 예? 아니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맨날 이러고 하는 맨날. 관료라는 사람들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승진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보고서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기억하기에 김종인도 관료였어요. 김종인 경제수석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기 보십시오. 대표님, 저기 위원장님. 저 오른쪽에 김종인 위원, 그 당시에 경제수석이고 왼쪽에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저거는 어떤 장면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죠. 어떤 장면 기억나십니까? 저 사진? 모르겠는데 어디가 있는지. 제가 딱 보니까 이 작업복 대통령이 입고 가는 걸 봐서는 저 뭐 분당 신도시 뭐 이런 거 돌아다니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럴 때 경제수석은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거기 또 하나 볼까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김재익 경제수석 저는 기억하는데 저렇게 보면 왼쪽에 김재익 경제수석 아닙니까? 1983년 아웅산 사태 때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자, 이럴 때 경제수석은 아주 강단이 있고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한테 경제수석이나 나나 할 거 없이 나는 관료가 아니잖아요. 관료가 아니니까 내가 평소에 소신대로 갖고 있는 얘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무슨 어느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러지 않고 네. 내가 대통령 보고도 이러이러한 거를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안 가겠다거나 그런 사람이라네. 어? 예를 들어서 경제수석이라는 자리는 서로 하려고 운동을 많이 하는 자리라고. 근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나 안 한다고 했대. 어떤 전제를 다루셨습니까? 내가 사실은 그 주식 건드리지 말라 이런 거 했죠. 서면으로다가 어. 5가지를 내가 올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뭡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이대로 하시려면은 나를 임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명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네. 그때 기억 중에 하나가 억지로 부동산 뭐죠? 증시 억지 부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나한테 증시에 대해서 묻지를 말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뭐 경제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증시라는 건 하나의 오거나이즈된 마켓이라고. 그러니까 시장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그거를 자꾸 정치를 뭐 부양해달라 뭐 어쩌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랬었는데 지금의 경제수석이 아니구나. 지금은 정책실장이라는 김용법 실장은 자기가 먼저 그냥 증시를 부양해 보겠다고 뭐 단일 종목 뭡니까? 무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막 개발해 가지고 막 갖다 안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싹 갈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 게 그런 이유군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가 권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의 소위 지지율 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국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니까 그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지금 하셔야 될 거라고. 그런데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교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람 교체. 예. 사람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형태의 인간을 불러 모셔야 될까요? 탕평책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재반적인 여건을 봤을 적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볼 것 같으면 대략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널리 사람을 쓴다고 하면서 뭐 부르는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됐어요. 예? 옛날에 기획재정부 장관 할 때 누굽니까? 야당 사람 불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사회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야지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면은요. 대통령의 말이 또 너무 가볍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글도 직접 본인이 썼어요.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계곡 정비보다도 쉽다.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더니 지금 현재 그런 수렁에 빠졌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말을 혹은 글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 그리고 국무회의를 다 생중계하는 거 이거 어떻게 내가 얘기지만 대통령께서 자꾸 경제 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가서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책임도 자기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 지금 말은 또 이렇게 해요. 저번에 박지원 의원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국무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좋다. 토론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치고 이런 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아니냐 이러면서 또 많이 또 추켜 세우던데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하는데 결국은 토론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론이 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 토론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딱 답을 정해놓고 그걸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도 거기 맞춰서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군요. 하여튼 대통령뿐이 아니라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면 뱉어버리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1주택자를 너무 뭐랄까 악마화했다 그럴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전세냐 월세냐 뭐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이걸 자꾸 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주택자가 있으니까 전세 물량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죄악시 할 것 같으면 이 메커니즘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